안녕하세요. 썰처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썰처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부모님께서 대기업을 다니시어 어린 시절부터 부유하게 살아왔습니다. 어느 날 친구 생일이라 와인바에서 파티를 했는데 그곳에서 와인을 마시는 남자와 우연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남자와 말이 너무 잘 통해서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남자는 자신이 스카이 출신의 대기업을 다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남자가 다니는 회사는 우리 아빠가 다니는 회사와 동일했지만 남자에게는 굳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학창 시절엔 공부만 했고 취업 후 일에만 몰두하여 여자친구를 사귀어 본 적이 없어 여자와 데이트하는 게 너무 떨린다고 말하는 순수한 모습에 끌렸고 우리는 데이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남자는 유명한 셰프가 운영하는 레스토랑을 예약해 맛있는 음식과 함께 이야기가 잘 통해서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 5번의 데이트를 하고 남자와 사귀기로 했습니다. 남자는 저보다 4살 연상으로 평일이고 주말이고 매일 같이 만났습니다. 데이트마다 늘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과 재밌는 곳을 데리고 다녔고 친구들은 늘 부럽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날 남자는 저에게 프로포즈를 하여 눈물로 답했습니다. 남자친구네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는 날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너무 이쁘다 자랐어요.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고마워요. 하며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이런 시부모님이랑 함께라면 결혼 생활이 행복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을 만나러 오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남자친구는 우리 집에 다와가서는 너무 떨린다. 이런 좋은 집에 살 거라고는 생각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 자기야 라고 말했습니다. 남자친구 집도 좋은데 왜 저러지 싶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부모님 역시 바른 인성의 남자친구를 좋아하셨습니다. 아빠는 자기와 같은 회사를 다니는 거에 좋아하셨고 어디 쪽이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근데 남자친구는 갑자기 말을 더듬으며 화장실이 급해서요 하며 자리를 일어났습니다. 오빠가 긴장했나 봐. 아빠가 그 회사 다니는 거 남자친구한테는 이야기 안 했어. 그러니까 너무 겁주지 마 라고 이야기하니 아빠는 이게 무슨 겁이냐며 허허 웃으셨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자연스럽게 학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오빠는 스카이 나왔어 라고 이야기하니 옆에 있던 언니가 정말? 나이도 나랑 비슷해서 아는 사람 있을 수도 있겠다. 무슨 과예요? 라고 물으니 남자친구는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경영학과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언니는 제 친구도 거긴데 김소연 알아요? 이야기하니 제가 학교 다닐 때 사람들이랑 잘 어울리지 않아서요. 잘 모르겠네요. 남자친구는 대답했습니다. 아 그래요? 걔 과대라서 알 줄 알았는데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모를 수도 있겠네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순탄하게 준비하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신혼집은 아빠가 가지고 있는 건물이 있어 부담 없이 거기서 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결혼한 지 1년이 되어가던 해 남편이 가져다 주는 돈이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달은 왜 이렇게 적어? 라고 물으니 그게 사정이 좀 있어. 말하길래 남편이 일이 있어서 그러겠지 생각하며 별 생각 안 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심해져 이상하다 느낀 저는 남편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은 갑자기 남자가 일하다 보면 돈 쓸 일이 있지 왜 이렇게 꼬치꼬치 물어 화내며 말했습니다. 친정 엄마에게 이야기하니 회사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아빠에게 물어보겠다고 했고 도박이나 바람난 거 아닌지 알아보려고 했지만 핸드폰은 잠겨 있어 보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엄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가 인사팀에 물어보니 배서방 이름이 없다는데? 이 회사 다니는 거 맞아? 그럼 당연하지. 연애 시절에 회사 앞에 찾아가서 밥도 먹었는데 아빠가 잘못 알았나? 분명 없다 했는데 다시 한번 알아보라 해야겠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인사팀 직원이 없다고 하니 뭔가 이상하다 생각했지만 저는 남편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중 언니에게 연락이 왔고 매부가 몇 학번이라고 했지? 물어봤습니다. 갑자기 왜? 아니, 오랜만에 동문회에서 경영학과 친구 만났는데 매부 이름을 말해도 아무도 모른다네. 이상하잖아. 그 말을 들은 저는 학교가 그렇게 큰데 모를 수 있지. 말은 했지만 회사도 그렇고 학교까지 그러니 정말 의아했습니다. 남편 퇴근 시간이 되어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요즘 회사에 뭔 일 있어? 물어보니 남편은 없어. 근데 왜 물어봐? 말했습니다. 그냥 자기 요즘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아참, 언니가 그러는데 동문회 했다며 왜 안 갔어? 말하니 동문회 라고 되물었습니다.
언니가 그러는데 동문회에서 여보랑 같은 학번, 학과 사람들 있길래 물어봤대. 근데 모른다고 했나 봐. 그래서 내가 그렇게 큰 학교에서 모를 수도 있지라고 했어. 처형도 날 의심하는 것도 아니고 별걸 다 묻고 다니시네. 기분이 별로네. 처형한테 전해. 다음부터는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라며 대뜸 화를 내었습니다. 기분이 나쁠 수도 있다 생각하여. 미안. 이렇게 화낼 줄 몰랐어. 언니한테 조심하라고 할게. 그렇게 이야기는 마무리됐습니다. 그 주 주말, 엄마랑 언니와 점심 약속이 있어 만났습니다. 그날의 이야기를 했고, 별것도 아닌 일에 화내는 남편이 내심 이상했다고 말했습니다. 엄마와 언니도 그렇게 화낼 일은 아니지 않냐며 한마디씩 했습니다. 촉이 좋은 언니는 뭔가 냄새가 나는데 집에 졸업증명서나 이런 거 없니? 아님 시댁에서라도? 아니, 난 한 번도 본 적 없지. 안 되겠다. 내가 애들한테 물어봐야겠어. 제부 생년월일 좀 알려줘. 하길래 그 자리에서 알려줬습니다. 며칠 뒤 언니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거봐, 내가 이상하다 했어. 제부 우리 학교 다닌 사람 아니야. 내가 아빠한테도 다시 알아보라 했어. 확실해지면 다시 이야기하자. 라고 말했습니다. 언니의 말을 듣는 순간 소름이 끼쳤습니다. 나랑 결혼한 사람은 누구라는 거지 생각이 들었지만 일단 티내지 않고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대청소를 하려고 서랍을 정리하는 순간 못 보던 통장 여러 개 나왔고 거기에는 마이너스 통장들이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이게 뭐냐고 하니 왜 남의 물건을 함부로 만져? 하며 통장을 낚아채가 제 손에 상처가 났습니다. 여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저는 소리를 졌고 미안해. 그러니까 왜 함부로 만져서 이 사단을 만들어? 라고 말했습니다. 밴드를 붙이고 있는데 엄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배서방이랑 집에 좀 와라. 목소리가 무거워 보여. 무슨 일이지 하고 남편과 친정에 갔습니다. 우리는 자리에 앉았고 무슨 일이야 엄마? 라고 물었습니다. 부모님과 언니의 표정은 좋지 않았고 아빠가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배서방, 우리 회사 어느 부서에서 일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말해보게. 라고 말하니 남편은 갑자기 식은 땀을 흘리며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장인어른, 가갑자기 그건 왜 물으시죠? 묻는 말에나 대답하게 라며 소리치셨습니다. 영업부요? 라고 작은 소리로 이야기했고 영업부. 어디서 거짓말이야. 영업부에는 자네 이름이 아예 없는데? 라고 말했습니다. 아빠가 갑자기 화내며 이야기하시자 남편은 놀라 영업부 맞아요. 왜 그러시는데요? 라고 말했습니다. 내 동기가 영업부 부장이야. 장난하나 지금 하며 소리쳤습니다. 죄송해요. 거짓말 하려는 건 아니었어요. 사실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황당해하며 남편을 쳐다보았고 언니는 그럼 학교도 거짓말이죠? 라고 물었습니다. 학교, 회사에 대해 콤플렉스라고 생각하여 하면 안 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라고 사실대로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은 고졸 출신의 회사를 다니긴 하지만 직원이 4명인 건설 쪽을 다닌다고 했습니다. 거짓말을 했다는 말에 너무 소름이 끼쳐서 화가 났고 그럼 나한테 준 월급들은 뭐야? 라고 말하니 부족한 돈은 대출이랑 마이너스 통장으로 했어. 미안해 여보. 라고 대답했습니다. 시댁 부모님도 아냐고 물으니 우리가 봤던 시댁은 연기자고 진짜 부모님은 돌아가셔 안 계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큰 거짓말을 한 사람과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고 저는 이혼을 하자고 소리쳤습니다. 남편은 당신이랑 잘 살아보겠다고 빚도 낸 거야. 이혼할 거면 그 돈이라도 갚아줘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고 그 순간 아빠는 바로 남편에게 뺨을 쳤습니다. 이 사기꾼 놈이 주둥이는 뚫려가지고 우리 가족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딴 짓을 했냐. 변호사 선임할 테니 당장 꺼지게 라고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배우신 분이 왜 그러십니까? 그래서 제가 잘못했다고 하잖아요. 제가 학벌 안 좋고 회사가 별로인 거 빼면 뭐가 그렇게 못났는데요? 하며 되레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지금 학벌이랑 회사 때문에 일어나 자네가 우리 모두를 속인 거짓말 때문에 그러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은 그래도 부부로 만난 것도 인연인데 가족끼리 그 정도도 감싸주지 못하시나요? 제가 잘못한 건 알아요. 하며 우리 가족들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열받던지 발로 차버렸습니다. 이딴 쓰레기랑 같은 공간에 한순간도 같이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쓰레기는 10억을 주면 이혼해준다고 협박했지만 부모님의 도움으로 혼인 취소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그놈이 집에서 쫓겨나는 날 우리 예물이며 현금 등 돈이 될 만한 건 모두 가지고 나갔습니다. 혼인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변호사님은 깔끔하게 끝날 거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더불어 사기죄로 고소까지 넣었습니다. 만약 가족들이 없었다면 저는 눈뜬 장님으로 거짓말 투성인 남편만 믿고 빚을 갚으며 살았을 겁니다. 정말 끔찍합니다. 사람을 의심하면 안 되지만 결혼 전에는 잘 알아봐야 한다는 어른들 말씀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썰처녀에게 큰 힘이 됩니다.